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구 능량을 갖다가 정의를 했죠, 그죠? 가구 능량이 L은 R 크로스 P로 정의되고, 그죠? 이거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떠한 원점에 대해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이 지점에 어떤 물체 P가 움직이고 있으면 이 물체의 이 원점에 대해서 갖는 가구 능량의 크기는 R 크로스 P로 정의된다 했죠, 그죠? 이건 이제 한 물체에 대해서, 그죠? 그럼 P가 지금 이게 MV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할 것 같으면 dt에 dl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dt에 dr 더하기 mv가 되겠죠, 그죠? 더하기 r에 m에 dt에 dv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dt의 dr이 v니까 앞에 식은 v 곱하기 mv가 되고 뒤에 식은 r 곱하기 m dt의 dv가 a니까 이게 f가 되겠죠, 그죠? 지금 지머시한 한글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벡터 두 개를 곱하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제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 곱하기 f가 뭐냐면은 이게 토크가 된다 했죠, 그죠? 이게 이제 토크는 dt의 dr이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전체 어떤 가공력을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토크의 합이 작용해야 되고, 또 요 R 곱하기 P가 한 물체에 대해서, 그죠? 되면 이게 되지만 어떤 회전축에 대해서, 그죠? 물체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이 요명을 돌고 있다 치면은 이 물체 전체에 갖는 간섭 모멘트가 I라면 L은 I 오메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미분하면 dt의 dl을 하면 이게 i의 dt의 d 오메가가 되고, 이게 i의 알파가 되고, 이게 토크를 했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팽이가 있다 할 때 요 팽이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은 얘가 어떤 가공력을 갖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팽이를 갖다가 돌리기 위해서는 뭐냐, 이쪽에 여러분들이 팽이채를 친다든지 이게 회전력을 갖다가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돌림으로써 토크라 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운동량이 있으면 운동량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죠? 운동량이 MV면은 이걸 갖다 미분하면 DT, DP는 M의 DT의 DV가 되고, 그죠? 여기에 가속도 A니까 F는 M에 대해서 힘이 필요하고, 그죠? 이게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인데 뉴턴의 제2법칙에 해당되는 게 회전체에서 해당되는 게 뭐냐면은 요 토크가 된다 했죠, 그죠? L이 있는데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회전하고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요 회전하는 물체를 갖다가 돌아가는 요 각속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요 토크가 필요하는 힘이 필요하듯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토크가 제로다. 힘이 제로면 우리가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배웠죠, 그죠? 운동량이 보존이 되고, 마찬가지로 토크가 제로가 되면 요 dt의 dl이 제로가 되니까 L이 안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가구 능량이 보존되겠죠. 만약에 토크가 제로가 되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한례죠, 그죠? 어떠한 사람이 빙판에서 지금 회전하고 있는데 요 몸을 갖다가 최대한 요 회전축에 대해서 몸을 갖다가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간섭모멘트 I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I의 정의가 인테그랄 R 제곱의 dm으로 제배하죠, 그죠? 간섭 모멘트. 그러면 요 R이 뭘 나타내냐면 회전축으로부터 이 사람의 회전축으로부터
요 거리 요 질량들이 있죠, 그죠? 사람용 질량들이 요 헤딩축에 얼마만큼 모여 있느냐. 그러면 i가 작아지겠죠, 그죠? 팔을 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 헤딩축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간섭 모멘트가 이게 이제 II라고, 그죠? 이게 IF라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돌고 있는 간섭 모멘트가 LI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간섭 모멘트, 가구는요, LI, LF가 있을 건데, 이 두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누가 바깥에서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지금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I하고 LF는 뭐냐면 같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 이 사람이 갖는 간성 모멘트 II가 있고, 그죠? IF가 있는데 II가 IF보다 훨씬 더 작아요. 왜? 이 사람은 지금 팔을 벌렸기 때문에 이 R이 헤드 쪽으로부터, 그죠? 머리 떨어졌죠, 그죠? 지금 이렇게 머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I하고 IF가 되는데 이걸 이제 적으면 IF가 오메가 F, 오메가 I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IF가 더 커졌기 때문에 오메가 F가 어떻게 되느냐? 훨씬 더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뭉치게 되면 빨리 돌게 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천천히 돌겠죠. 팔을 벌리게 되면. 그래서 스케이트가 간성 모멘트 작고, 그죠? 가속이 크고, 그죠? 간성 모멘트는 크고, 그죠? 간성 모멘트는 커지고 대신에 가속량은 작아지고, 이게 커지게 되니까 이거는 작아지고, 그래야 일정이 되겠죠, 그죠? 이와 비슷한 대로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깔때기가 되어 있고, 그죠? 깔때기를 콘 형태에서 구슬을 갖다 굴리면 구슬이 돌게 되죠, 그죠? 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군량 얘는 이 같은 경우는 MVR이 되겠죠, 그죠? 그럼 MVR이 있으면 요 L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중력에서 지금 떨어져야 되는데 MVR이 이게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R이 작아진다고요. R이 작아지면 L은 일정하니까 어떻게 되냐? V가 증가하겠죠. 그럼 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속력이 빨라진다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는 여기다가 구슬을 던지면 구슬이 돌면서, 그죠? 굉장히 빨리 돌아가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마찰해서 굉장히 시끄러져서 결국은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쉽게 안 떨어져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청소기 중에 그 다이슨이라는 청소기 있어요. 다이슨. 이 청소기에서 청소기를 볼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 갖고 먼지들이 이렇게 걸러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해준축에서 지금 가구능량 보존을 갖다가 배웠어요. 외부에서 이 사람을 돌려주는 토크가 없으면 L이 이제 보존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외부에서 에너지를 준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토크가 주는 게 없으면 이게 F가 제로인 경우가 되면 운동량이 보존되고, 그죠? F가 제로 되면 DT, DP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운동량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토크가 제로가 되면 DT, DL이 제로가 돼서 가구 능량이 보존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전달이 없는 경우, 파워가 제로 없는 경우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이 세 개죠. 그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운동량 보존하고 가구 능량 보존하고. 이거는 어떠한 물리 현상에도 다 보존이 되는 얘기예요. 자,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11-6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실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이론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간단히 이제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빙판이 있고, 그죠? 빙판에 막대기가 놓여 있고,
여기에 어떤 물체가 와서 딱 부딪히는 게 끝에 부딪혀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게 물체가 그 퍽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요 막대기는 맞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구조에. 쉽게 말해서 이 막대기가 써 있는데 여러분 막대기를 뻥 찼어요. 차면 막대기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보통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이고, 그죠? 탄성 충돌의 의미는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카이네틱 에너지가 보존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보존되고 P도 보존돼야 되고, 이건 이제 어떤 경우도 보존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물체가 원래 갖고 있던 이게 이제 운동량이 보존되는 식이고, 그죠? 이거 운동량 보존, 충돌 전의 운동량하고, 그죠?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같게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M, 처음에 이제 퍽이 갖고 있던 운동, 원판 디스크, 그죠? 디스크, 그 다음에 요것의 디스크의 속력, 처음 속력, 이게 이제 처음에 운동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디스크의 나중 속력 더하기, 그 다음에 막대 M 스틱의 V F, VF로 되어 있나요? 제가 너무 복잡히 적다 보니까 V 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V 스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고, 여기보다 아마 여러분들 이게 더 편할 거예요. 처음에 운동량이 나중에 운동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까보면 이게 이제 원점을, 여기 기준으로 원점을 잡기 때문에 처음에 속력 VDI, MD의 디스크의 속력에다가 VI에다가 그 다음에 거리 R을 갖다 곱한 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속도죠, 그죠? 원점을 여기를 잡으니까 원점 여기를 잡으니까 이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도는 가공량이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R에 나중에 M 디스크의 VDF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오메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오메가 이렇게 돈다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오메가를 지금 이렇게 도는 것 같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쪽으로 시계 방향에 돌게 되면은 들어가는 쪽에서 마이너스가 돼서 이게 원래 마이너스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 하고 나중 운동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 여기 이제 질량 중심 운동 에너지 막대기가 병진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이것의 회전 운동 에너지, 이게 스틱 에너지, 그죠? 이건 스틱의 병진 운동, 스틱의 회전 운동을 더한 거고, 이건 이제 물체가 충돌하고 나서 가는 운동. 그래서 이 세 식을 갖다가 푸는 건데, 식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건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시험 문제가 아니라서 문제를 갖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문제를 갖다 고쳐서 이건 이제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실제로 나올 문제거든요. 막대기가 있고 이게 날아와서 여기에 꽉 박혀서, 그죠? 이게 날아가는 경우, 완전 비탄선 두 개 합체됐어요, 그죠?
이거는 쉽게 구해져요. 생각보다 훨씬 더 운동량 보존이 돼야 되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P 보존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구 문량은 보존돼야 되는데 카이네틱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왜?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이 두 식만 갖고 푸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래 놓고 이제 실제적으로 푸는 건데, 이걸 갖다가 푸는 거는 되게 복잡해요. 실제적으로 이게 풀식이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돼 있고, 그죠? 이 문제 뭐 지금 여기 보더라도 지금 오메가가 지금 마이너스 값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최종적인 값이 어떻게 되냐면 쭉 푸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오메가가 지금 마이너스 값이 주죠. 그죠? 마이너스 값이 준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오메가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갖다 가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돈다고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제 푸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이게 살펴보면 될 거고, 이거는 시험 문제 내지는 않아요. 너무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충돌 전에는 이게 디스크 있죠, 그죠? 디스크가 갖는 속력이 있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다 정지해 있을 거고, 막대기나. 그래서 요것만 지금 존재하겠죠, 그죠? 운동 에너지하고 가구 능량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 가구 운동 에너지 이렇게 쭉 젖어 있죠, 그죠? 근데 충돌 오고 나서는 마찬가지 이제 쭉 과한 값을 갖다 계산하면 중요한 거는 순동량 P, L, 카이네틱 에너지 모두 보존되는 갖다가 보여주는 건데,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운동은 일어나진 않아요. 이론적인 거예요. 이제 이게 일어나려면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대기가 충돌하면 이 물체가 이쪽을 가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 이게 좀 굴절이 나죠. 그냥 살짝 튕겨 나간다고요. 그럼 이 문제를 못 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훨씬 복잡해져 버린다고요. 이와 같은 식으로 이게 회전하고 이게 물체가 그대로 가려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딱 부딪히고 나서.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제 문제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이 문제가 실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이 지금 이 물체가 충돌하고 나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가정하는데 실제로 충돌하면 이게 튕겨 나가 버린다고. 각도 세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운동량이 훨씬 더 복잡해진다고. 이렇게 풀 수가 없고.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충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충돌에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픽으로서, 그래픽이 아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다 풀어야 돼요. 그래 되면 이제 완전 일반 물리, 여러분들 수준을 완전 벗어나 버리거든요. 중요한 거는 요 운동량, 아까 말한 운동량하고 운동량, 가구 운동량이 보존돼. 이 세 가지 친구, 이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여러분들 해볼 만하죠. 이게 이제 얘 놀이기구가 있는데, 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중심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현상이 생길 것이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돌아가는 각도도 있겠죠, 그죠? 여기 있던 사람이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여기 가구 능량이 II에 있었을 거고, 그죠? 오메가 I에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요 간속 모멘트가 바뀐다고. 왜? 이 사람이 요 사람 G랑 M이라면 중심으로 그릴 R이라면 요 MR의 제곱이 이제 I인데, 그죠? I는 이거잖아요, 그죠? 인테그랄 R 제곱이 DM인데,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그냥 R 일정하기 때문에 이게 MR 제곱으로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R이 작아지게 되니까 IF 오메가 F라면 요 두 개가 같아져야 되는데, 요 I 사람이 중심으로 모이게 되니까, 그죠? 요 회전하게 되는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요 오메가 F가 이게 IF가 줄어드니까 이게 작아지면 이게는 커져야 된다. 같아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돌아가는 속도가 확 증가를 한다. 그걸 갖다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
ii가 여기겠죠, 그죠? 오메가 i 되겠고, if가 mr 작업이 됐어. 확 증가한다.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될 것이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는 2분의 1 ii 오메가 i 제곱이겠죠, 그죠? i 오메가 제곱이 될 건데, 나중에 2분의 1 if 오메가 f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오메가 f를 갖다가 if분의 ii의 오메가 i니까 이걸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2분의 1 if분의 ii의 제곱에 오메가 i의 제곱이 된다고요.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오메가 i 제곱 오메가 f 오메가 f 진다지만 이게 훨씬 더 값이 커진다고요. 이 두 개 값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증가했죠, 그죠? 그럼 이 에너지 증가는 어디서 발생했느냐? 에너지 증가. 사람이 이쪽 가면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확 증가하면서, 그죠?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그럼 에너지가 보존 부치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사람이 이쪽으로 회전하게 되면 이쪽으로 뭐가 작용하죠? 원심력이 이제 이 사람 입장에 원심력이 작용할 거고, 물리적으로 봐서 이쪽으로 뭐냐면 구심력이 작용해요, 구심력. 이 작용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구심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원심력을 거슬려서, 그죠? 이제 바깥으로 벗어나는데 이 거슬려 안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 거슬려서, 그죠? 에너지에 대해서 일을 해주게 되는 결과가 돼서 그 일을 해준 만큼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헤드 에너지가 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L은 보존되는 대신에 L은 보존,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운동 에너지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좀 퀴즈 문제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회전하고 있을 때 험판 위에서 물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잡아당기면 이게 안쪽으로 끌어오면서 뭐냐면 돌아가는 속도가 확 증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고요. 그럼 왜 에너지 증가분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내가 이 줄을 갖다가 잡아당기죠, 그죠? 그럼 이쪽으로 모이게 된다고. 중심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요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구심력에 대해서, 그죠? 구심력 F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 변화량,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구심력에 대해서 일을 해준 만큼. 이게 이제 퀴즈 문제 제가 냈던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팽이 문제가 나오는데, 팽이. 여러분들 팽이가 잘 돌다가, 그죠? 돌다가, 이게 이제 점점 늘어지거나 이제 분위기 흐트러져서 이렇게 옆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팽이가 이렇게 돌면서 축이 흐트러지면서 팽이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넘어지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되어 있던 상태에서 돌면서, 그죠? 이게 에어리 어떻게 되냐. 얘 같이 돌아가는 식으로 뺏긴다고요. 팽이 이런 식으로 돌게 된다. 열심히 관찰해 보면 이거는 제가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게 팽이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이런 걸 갖다 돌아가는 걸 갖다가 세차 운동이라 하거든요. 세차 운동. 그건 간단한 게 뭐냐면 이게 팽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질량 중심이 여기 있듯이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팽이가 지탱할 쪽이 이렇게 수직 항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죠? 지금 팽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팽이 이렇게 돌고 있고, 그죠? 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R이고, 그죠? 그러면 R 곱하기 F가 뭐였죠? 토크라고요. 이게 토크. 이게 DT의 DL인데, 이게 이제 어느 쪽이냐 하면은, 요게 토크가 R이 이쪽이죠, 그죠? F가 이쪽이죠, 그죠? MG가. 그러면은, 요 앞쪽으로 잡아당기는 쪽이 돼요. 이게 토크 방향이. 지금 L이 이쪽 방향에서, 그죠? L 이쪽 방향에서 요걸 갖다가 L을 갖다가 지면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쪽으로 뽑아 놓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회전하게 된다. 그래서 팽이가 돌면서, 그죠? 이렇게 돌게 되면 이게 이런 쪽으로 회전하게 돼요. 이렇게
펜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돈다. 그러면 이게 그것도 이게 이쪽으로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토큰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잡아당길 쪽이기 때문에 L이 이쪽으로 돌게 되게 돼.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가군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방향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게 돌아가는 속도는 이제 마찰에서 이제 바뀌는 건데 이건 이제 이상적인 경우로 따지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자이로스코프가 나오는데 이래같이 생긴 거다 자이로스코프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요 축에 대해서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이게 요 축에 대해서 다시 회전할 수 있고 이 축에 대해서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이 축이 몇 개냐면 한, 둘, 세 개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이게 돌게 되면 뭐냐면은 이게 중력에 대해서 자이로스코프에서 토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차 운동이라 하는데 이와 같다 세차 진동수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지구각에서 배웠을 건데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게 되잖아요, 그죠? 가운데 갖게 될 거고, 그럼 이게 이제 L이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둥글지가 않고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죠, 적도지방이. 그러면 이게 이제 태양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 조금 이게 뭐냐면 이 팽이가 설라는 이 중력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토크가 발생하게 돼서 이 축이 이렇게 회전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구가 그죠 굉장히 급속하게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력은 지구가 이렇게 좀 찌그러진 거예요, 그죠? 적도점에 비좀 부풀어져서 타원 모양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원이 아니라서 이 태양이 잡은 중력 차이에 의해서 이 토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토크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구 자전거 요 L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이게 L이 조금 틀어지는 게 세차 운동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면서 요 북극 자전축이 지금 폴라리스 이제 북극성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이렇게 틀어진다고.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뀐다고요. 몇십만 년인가 아마 이게 아마 이런 지구각이 나올 건데, 그럼 이렇게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23도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북극성이 지금 북극이 아니고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그때는 완전 틀어지는 거죠, 그죠? 같은 세초 운동이 이게 몇십만 년 동안 이렇게 나는 거야. 이래. 그러니까 지구가 계속 자전하면서 그죠? 이같이 가군들이 바뀌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정적 평형은 잠시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